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폴란드와의 양조회담 자리. 어제 잘 쉬셨습니까? 첫 대면식을 가진 두 정상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건 다름 아닌 방산과 원전 수출 건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인프라,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회담.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윤 대통령은 책자를 꺼내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갖다가 직접 폴란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전달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세일즈 외교의 최선 전선에서 그 적극적인 역할을 오늘 수행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이 없는 폴란드는 지난해 대규모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을 짓는 이 사업의 규모는 약 40조 원. 폴란드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등의 관련 사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게 되면 그리고 우리 경쟁 국가나 기업들로부터 제시하는 그런 보고를 받아보시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전 세일즈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체코는 2040년까지 두크바니와 테물린 지역에 원전을 지을 계획인데요. 그중 한 기를 먼저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시각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길에 오른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체코와 폴란드를 찾았습니다. 두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을 직접 만난 이 장관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하고 한 체코, 한 폴란드 간 원전 협력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체코 현지에서 한국 원전 및 첨단 산업의 날을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원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첨단 산업을 홍보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서 한국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원전뿐만 아니라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체코 측과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 원전 관련 기관까지 똘똘 뭉쳐 체코와 폴란드 설득에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원전 세일즈에 발벗고 나선 건 다시금 열린 원전 르네상스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동유럽이 세계 원전 시장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여는 교두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유럽 시장에다 진출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뭐 중동 시장이라든가 또 다른 제3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열릴 것으로 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부 국가들은 안정성을 이유로 자국 내 원전 비율을 서서히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면서 원전 산업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산업이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메간, 네. 더운데 에어컨 좀 켜줄 수 있어? 네. 요새 부쩍 더워하는 남편 때문에 수시로 에어컨을 틀고 있다는 메간 씨. 당장 몸은 시원하지만 이러다 혹여 전력이 부족하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다는데요. 한국에서 거의 모든 사람 집에서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그 가게 가고 카페에 가면 다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전기 엄청 많이 필요해요. 프랑스에서 우리는 집에서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카페에서도 좀 가끔 없으니까 아마 이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 통상 8월 초쯤 절정에 달하는 전력 수요는 이미 7월 초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정부가 원전 조기 가동 카드를 고민 중인 것도 이 때문. 그런데 메간 씨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도 원전은 최근 뜨거운 감자입니다. 2017년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위해 운영 중인 원자로 14기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기로 합니다. 그랬던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초 원전 확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Ce que nous avons à bâtir aujourd'hui, parce que c'est le bon moment, parce que c'est ce qu'il faut pour notre nation et parce que les conditions sont maintenant réunies, c'est la renaissance du nucléaire français. Je souhaite que 6 EPR2 soient construits et que nous lancions les études sur la construction de 8 EPR2 additionnels. Nous avancerons ainsi par paliers. 2050년까지 프랑스가 신규로 짓거나 짓는 것을 검토 중인 원전은 모두 14기. 이를 위해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신규 원자로 건설 재개 방침을 두고 프랑스 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Je te vois pas. Ah, ça y est. Ça va? Oui. Quoi de beau? Il fait beau? Il fait chaud? Il fait beau? 유라늄 이런 거 좋은 것 안 있고, 그리고 저기서 문제가 있으면 뭐 진짜 큰일 될 수 있어요. 뭐 후쿠시마 아니면 체르노빌 볼 때 진짜 큰일 됐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모르면 그냥 돈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원자력 더 사용하면 그 전기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이거 너무 좋아요 생각해서 네, 이렇게. 그래서 좀 두 개 있어요. 프랑스 안에서도 이제 약간 네. 찬반 여론이 있는 거죠? 맞아요. 프랑스는 지난 몇 년간 원전 비중을 꾸준히 축소하려 한 나라입니다. 다시 원전 확대로 방향을 튼 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Le problème, c'est qu'il y a de plus en plus de consommation d'électricité, voitures électriques, tout, appareil, tout ça, ça use l'électricité. Il n'y a pas assez d'éoliennes ni de panneaux volcaïques pour pouvoir assumer toute l'électricité. On va se retrouver bientôt à être obligé de couper le courant. 메간 씨는 그러면 어느 쪽에 조금 더 있으신가요? 내 생각에는 원자력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위험하고 그 유라늄 안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요즘 우리는 이거 필요해요. 내 생각에는 전기로 다 바뀌고 싶으면 먼저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날 때 우리는 다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원전 회귀 움직임은 비단 프랑스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에서 새로 건설 중인 원전은 52기.
계획 중이거나 제한 단계에서 논의 중인 원전을 합하면 400여 기가 훌쩍 넘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전이 다시금 곽광을 받는 이유, 바로 최근의 에너지 위기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Там, от наших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это маловероят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ближайших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А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еизвестно, что произойдет. Поэтому никто там бетонировать скважины не будет. Нет та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러시아 국영 정유사 가스프롬은 최근 독일까지 연결되는 노르드 스트림 1을 통한 가스 공급을 대폭 줄였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이자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s fängt vielleicht gerade erst an, das heißt, die Unabhängigkeitmachung von fossilen Energien und von russischen fossilen Energien muss mit Hochdruck vorangebracht werden.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 중립 기조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요인입니다. They tried to assist me. It took 2 hours. After 2 hours, I will survive. But unfortunately, my child. Depois de um susto grande em alta montanha, brasileiro trabalhando aqui há 30 anos e a segunda vez que me empenho aí arriba.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매우 빨라 홍수, 가뭄, 태풍 등 이상 기후가 더 강하고 자주 일어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원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가스는요, 킬로와트 시당 통상 한 900g 정도 나옵니다. 900g 정도 온실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스 발전은요, 대략 한 500g 정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반면에 원자력은요 30g이 안 나옵니다. 원자력이 자신에게 저탄소 에너지여서 아주 강력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원전 사고의 기억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망설였어요. 망설였지만은 재생에너지만 갖고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갖다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파트너로서 원자력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을 갖다가 이번에 EU 텍소노미에 넣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원전에 러브콜을 보내는 세계 주요국.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갖춘 원전 강국입니다. 특히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원전 공사 기간을 맞추는 온타임, 온버짓이 최대 강점입니다. 우리로서는 새로운 원전 수출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한전 원전 부서에서 근무 중인 조동환 부장. 오늘도 시작한 그 주간 검사 일정표 중에 안산에 있는 히트롤 어떤 검사인지 확인 좀 하고 나중에 잘 주세요. 해외 원전에 관한 업무를 맡은 만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다는데요. 그중 가장 잊을 수 없는 나라는 단연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 메달은 뭔가요?
이 메달은 2009년 12월 27일 저희 한전이 UAE 원전 사업을 수주했을 당시를 기념하면서 저희 전 직원에게 배부한 UAE 원전 수주 기념 메달입니다. 엄청 뜻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이시는 앞에 보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일이 좀 많거나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념 메달을 보면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9년 당시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한국은 한전 본사 지하에 워룸까지 만들며 입찰을 준비합니다. 명칭을 워룸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요. 전쟁터로 나가는 자세로 임하자라는 거에서 워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쟁쟁한 경쟁국을 제치고 최종 파트너로 한국이 선택됩니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 역사상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수주에 처음 성공했다고 들으셨을 때 기분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 그 수주에 성공했다는 기쁨보다는 그 계약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저는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아부다비 현지에서 있었는데 그 계약 체결을 다 하고 그 귀국하는 버스 안에서 아부다비 시내에 비가 내렸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약 체결 기사를 쭉 봤을 때 굉장히 울컥했던 기억이 떠오르고요. 그렇게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뜻의 바라카 지역에 아랍에미리트 유일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사막에 원전을 짓는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름철에 50도 오르내리고요. 이따금 이제 물의 풍부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원전을 건설하는 어려움이 많다는 걸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 한국인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6월에서 9월까지는 미드데이 브레이크라고 해서 날 중간에 일을 못하게 합니다. 3시간 동안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 업무 시간 로스로 인해서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야간 작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물인 원자로 건물이라든지 안정성 구조물 같은 경우에 야간 작업을 우리 규정에 맞게 조명을 다 설치하고 안전하게 야간 작업을 시행해서 공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각기 다른 노동자들을 다독이는 일도 난관이었습니다. 언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저희는 가장 큰 도전적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팀 UAE하고 팀 코리아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공사에 필요한 영어 강좌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각국의 그 국가의 전통 음식들을 명절에 제공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생산성을 높였던 근로자들, 특히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인센티브로 포상을 하기도 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 때문. 당시 바라카 원전 사업 건설 수주액은 중형차 100만 대를 수선하는 효과와 맞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압 경수로형 원전 4기를 짓는 비용만 이 정도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원전 운영을 통해 얻는 매출을 합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납니다. 바라카 원전은 그 발주처인 에넥과 한전이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운영회사인 나와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작 법인인 나와 에너지는 바라카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맺은 계약 기간은 원전 설계 수명인 60년. 즉, 이 기간 동안 한전은 매출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비, 연료 공급, 부품 수출 등 바라카 원전 한 건의 수출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대략 수십조 원. 이는 국부 창출과 함께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전을 갖다 수출한다는 것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발전소 수출하기 위한 건설 계약부터 시작해서 설계, 건설, 기자재, 운영 60년, 거기 60년 동안 정비하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는 또 해체까지 이어지죠. 그걸 다 통산해 보면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뭐 매출이라든가 그런 비즈니스 관계도 혁혁하고요. 그뿐 아니라 외교적 관계도 탄탄하게 됩니다. 폴란드 수출을 통한 외화 수익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사고로 인해서 한 UAE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됐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새 정부는 원전 수출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해외 수출 역량을 결집 중입니다. 먼저 올해 말 예정인 체코 원전 입찰에는 한수원과 관계 기관들이 팀 코리아를 결성해 입찰을 진행 중인데요. 미국과 프랑스, 한국의 3파전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사례를 통해 예산과 공기를 준수하며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국인 미국, 프랑스가 추진 중인 원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심각한 공기 지원과 사업비 초과를 경험하고 있어 한국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의 경우 우리의 가격 경쟁력과 현지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필요하고 있다는 설명. 원전 수출을 총괄 조율할 추진단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은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시공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 조달, 방위 산업,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패키지 사업으로 이루어진 국가 간 협력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사업도 조선, 반도체 등 6개의 분야에 대해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협력 사업이 패키지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선 별도의 지원 조직이 필요한데요. 기존엔 주로 원전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만이 참여했던 게 사실. 이달 발족하는 원전 수출 전략추진단은 기존보다 참여 주체가 대폭 확대된 게 특징입니다.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과기부, 방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물론 원전 관련 민간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기업도 참여 예정입니다. 원전 수출의 국가적 역량을 좀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가칭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설치하여 민관이 가진 역량을 총 결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일즈를 위해선 무엇보다 경쟁력이 핵심인 만큼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국내 원전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 K원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원전 산업과 관련한 금융, 연구개발 등 전방위적인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국내 원전 생태계 체력을 키워내서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는 선순환고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 시장 주도권을 두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금 방향이 바뀐 국가 에너지 정책. 중요한 것은 각 에너지의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낼 균형 있는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원전은 우리가 우위에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안정성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실용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